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번 교과서 7과 본문 두 번째 해봅시다. 일단 앞에 나왔던 이야기 간략하게 보고 두 번째 거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 제발 동영상 녹화할 때 좀 빨리 말해주세요. 안 돼. 희한하게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1.5배속으로 해서 들으세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우리 이번 과 제일 앞에 Small decisions, big changes, 작은 결정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다가 제목에서부터 나와 있었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결정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끝에 이 뒤에 요런 거랑 관련된 예시들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예시 중에 첫 번째로 에드 로버츠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 사람 14살에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쫄아가지고 학교에 가지 않았었는데 생각을 바꿨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쪽팔릴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 나는 특이하셨으니까 셀럽이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 잘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의 결정 그대로 밀고 갑니다. 대학교 가야지. 그런데 대학에서 처음에 안 받아준답니다. 직업재활과 심지어 거기서도 안 받아준답니다. 정말 빡치는 상황이었죠. 참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되게 힘든 장애물들, 되게 힘든 상황들, 시련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의 이 작은 결정으로 이루어진 거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기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는 심지어 이 사람이 그 직업재활과의 그 헤드, 책임자가 되었죠. 이런 작은 결정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예시 첫 번째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게 될 건 두 번째 이야기 158쪽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158쪽 한 페이지만 싹 하면 되겠네요. 저번에도 그랬듯이 단어 같은 경우는 학습지 배부한 거에서 펴놓고 보면서 하세요. 이 영상은 짧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단어 헷갈리는 거는 찾으면서 하세요. 이거 한 문단 한 문단 읽고 해봅시다. 첫 번째, Rosa Parks. It was a cold December evening in 1955. Rosa Parks, a 42-year-old African-American woman, boarded a bus in Montgomery, Alabama, to go home after a long day at work. She sat just behind the 10 seats reserved for whites. At that time, the law separated people of color from whites in schools, housing, jobs, and even buses. When all the seats for whites were filled, the driver insisted that the blacks give up their seats to white passengers. Miss Parks had two choices. She could either stand up to give up her seat or stand up to injustice. She quietly refused to give up her seat. She was arrested for her action.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네요. 한번 봅시다. 엄청난 이야기. 1955년에 추운 12월의 저녁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안 적어도 되잖아. 우리 너무 막 쉽고 마이너한 문법 이런 거 좀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저거 좀 좋아하잖아. 맞죠? 비인칭 주어다. 뭐 중학교 때 나오는 것 같은데. 비인칭 주어입니다. 시간대를 말해주는 거죠. 로사 파크 어떤 사람이냐? 동격입니다. A 42-year-old African-American woman.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42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인 로사 파크는 boarded 탑승했습니다. A bus 버스에 어디에서? In Montgomery, Alabama. 알라바마의 몽고메리에서 버스에 탔습니다. 뭐 하려고? To go home after a long day at work. 직장에서의 긴 하루를 보낸 뒤에 집에 가려고 버스에 탔습니다.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냈다는 건 엄청 피곤했다는 거죠. 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고 집에 가야지 하면서 버스 탄 겁니다.
요 문장에서 물론 지금 누차 말합니다. 막 마이너한 문법 안 냈습니다. 근데 그냥 알아는 넣으세요. 우리가 뭔가 단위라든지 나이 말할 때 이렇게 하이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픈을 쓸 때는 얘를 단수를 쓰면 됩니다. 하이픈을 쓸 때는 단수를 쓰면 되고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비교로 she is 뭐 42 years old. 그녀는 42살이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 표현을 많이 하죠.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니? I'm 4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하이픈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s를 써줍니다. 근데 시험이 안 냅니다. 이런 거 막 옛날 수능 옛날 세세한 문법 이런 거 묻는 스타일에 냈지만 이런 거 요즘 안 중요합니다. 항상 쌤 말하지만 고차원적으로 물론 문장 각각의 해석과 정확한 문법 요거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해석을 토대로 문단 전체에서 할 말이 무엇인가, 각 문장이 각 문단 내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이런 나이도 많네요. 일 길게 하고 이런 많진 않네 사실. 42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버스에 탔습니다. 아프리카계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유추는 할 수 있겠죠. 뭐 물론 교과서의 밑에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약간 이제 유색 인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제 아프리카계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나? 그냥 뭐 인종 이런 뭐 표현을 하는 거니까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버스 탔습니다. She sat just behind the 10 seats reserved for whites. 그녀는 앉았습니다. 어디에 앉았느냐? Just behind the 10 seats. 그 10개의 좌석들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10개의 좌석은 뭐냐? Reserved for whites. 백인들을 위해서 reserve. 우리 보통 reserve 하면 예약하다죠. 말 그대로입니다. 백인들을 위해서 예약된, 그러니까 잡혀진 10개의 좌석들 뒤에 앉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버스 이제 위에서 쭉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타는 데 있고요. 내리는 데 있고요. 버스 운전기사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좌석들이 버스 어째 생겼노? 어쨌든 좌석들이 이렇게만 있다고. 그럼 요 앞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만큼 10개 쳐서 얘들은 누구만 앉을 수 있었느냐? 백인들만 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말도 안 되죠. 상상도 안 되죠. 이 너무 차별적이죠. 인종의 차별적이죠. 근데 시대적 배경을 보세요. 1955년입니다. 이때라면 아직 지금보다 의식이 좀 성숙하지 않았던 때고 차별이 훨씬 더 심했던 때죠. 이때는 버스 좌석 안에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은 어쨌든 백인 자리에는 안 앉았고 요 뒤에 요래 앉았네요. 딱 뒷자리에 앉았다. 백인들을 위해 예약된, 그러니까 백인 자리야 라고 돼 있던 10개 좌석 그 뒤에 앉았습니다. 어쨌든 문제될 거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At that time, 그때 당시에는 the law separated people of color from whites in schools, housing, jobs, and even on buses. 법은 separated, 분리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people of color, 유색 인종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참 이거 영어쌤인 내가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은 이 단어도 참 쌤 이런 말 해도 되나? 코제인 쉐이들의 이 문화적, 자문화 중심주의적이고 이 인종차별적인 표현입니다. 주그는 피부 색이 없나? 맞죠? 모두 피부에 색깔은 있죠. 근데 주그는 피부를 투명이라고, 주그는 백색, 투명, 이거는 순백이다 라고 깔고, 황인종 혹은 흑인종, 얘들은 그래, 황인종, 옐로우, 흑인종, 블랙, 색깔이 있는 녀석들이다 라고 이제 사고를 한 것에서 나오게 된 단어입니다. People of color, 유색인종. 어쨌든 백인 놈들, 백인 말고 나머지 색깔들, 쉽게 말하면 지금 입장에서 차별하는 거죠. 유색 인종들을
무엇으로부터 구분을 했느냐? From whites in school, from whites. 유색 인종과. 쉽게 말해서 이때 당시에는 법이 백인들과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들을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separate A from B라고 합니다. A와 B를 구분짓다, 분리하다. 어디에서 학교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랑 주택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심지어 버스에서도 구분을 지었습니다. 진짜 옛날에 인종차별의 극치였죠. 학교도 여기는 백인들만 댕길 수 있는 학교야. 너그 황인종 흑인 못 댕겨. 너는 저기 가. 저 있는 학교 댕겨야 돼. 법으로 정해놨고요. 주택도 마찬가지. 요는 너는 사는 데 아니다. 요는 너는 살면 안 된다. 구역을 정해놨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꼴잡죠. 버스 앉는 자리까지도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백인 좌석이다. 흑인, 동양인 너는 앉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진짜 역겹습니다. When all the seats for whites were filled, the driver insisted that the blacks give up their seats to white passengers. 모든 좌석들이, 어떤 좌석들? For whites. 백인들을 위한 모든 좌석들이 다 were filled. 찼을 때 운전사는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The blacks should give up their seats to white passengers. 흑인들은 포기해야만 한다고. 원래는 우리 give up 하면 포기하다죠. 근데 포기하다라는 말은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권리를 넘긴다기 때문에 양보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양보하다가 조금 더 낫겠네요. 흑인들이 양보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Their seats. 흑인들의 자리를. 누구에게? To white passengers. 백인들 승객들에게. 진짜 못됐습니다. 운전자 봐봐라. 요는 백인들을 위한 겁니다. 요는 지금 마음대로 앉아도 돼. 이 여자애 누구 이거? 로사 박스. 이 사람은 분명 백인이 아닌 자리에 앉았는데 요거 다 찼다고. 야, 니 일나라. 요 백인들 앉아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말도 안 되죠. 자, 근데 요 부분에 우리 1학기 때인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요거 문장 좀 봅시다. 요 문법. 아까 쌤이 해석할 노란색 하니까 좀 잘 안 보이노. 파란색 해줄게. 자, 파란색도 안 보이는데 잘. 야, 빨간색 해줄게. 빨간색 좀 보이네요. 자, 색깔 3개를 다 썼네. 요거 예전에 쌤 말한 거 기억납니까? 제주 명동 요결권, 그 제주도에서의 쭉 명동으로 가는 미사일을 팍 하는 그 이야기. 쌤의 엄청난 빌드업을 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죠? 그런 동사들이 왔고 대절이 오면은 뒷부분에 should가 생략된다.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게 평서문과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 했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요 이번 페이지 내용까지 다 하고 요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운전수가 버스 드라이버가 흑인 야 니 비키야만 해라고 말했습니다. Miss Parks had two choices. 이 팍스는 2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She could either stand up to give up her seat or stand up to injustice. 그녀는 either A or B네요. A랑 B 둘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뭐 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stand up,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ive up her seat, 그녀의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이때는 stand up이 일어서다로 해석해야겠네요. 말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알았대. 백인들한테 내 자리 양보해 줄게 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고요. 혹은 she could stand up to injustice. 그녀는 stand up, 요때는 맞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네요. 맞서다. 딱 일어나서 당당하게 맞서다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녀는 she could stand up, 맞설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To injustice, 불의에. justice 하면은 그 정의죠. 그럼 injustice 하니까 불의 혹은 불평등 하면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이 당한 게 불평등과 불의죠. 여기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맞서다라는 건, 이 맞선다라는 거는 실제로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이거였겠죠.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She quietly refused to give up her seat. 그녀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뭐 할 것을? To give up her seat. 그녀의 자리 양보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말은 양보를 안 했다는 거죠. 요 stand up to injustice를 선택을 했다 이거네요. 불의에 맞섰습니다. She was arrested for her action. 그 결과 she was arrested. 그녀는 체포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뭘로? For her action. 그녀의 행동으로. 야, 버스 안에서 참 안 그래도 법이 이때 당시에 불평등했는데 더 불평등하게 이 백인들 위한 자리는 남겨주는데 흑인들 앉으라고 해놓은 자리 그거 양보 안 했다고 체포까지 되는 겁니다. 미친 거죠.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4 days after her arrest, a boycott of the Montgomery bus system began. The boycott lasted 381 days and it ended on December 20th, 1956 when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gregation law was unconstitutional. The ruling sparked many successful non-violent civil rights protests and everything began with Rosa Parks' small decisions on the bus. 보자, 저거 4 days after her arrest. 그녀의 체포된 뒤에 4일 뒤에, 그러니까 체포되고 나서 4일 뒤에, 4일 만에 보이콧하면 우리 불매운동이죠. 몽고메리 버스 시스템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얘가 탄 게 몽고메리 버스였었죠. 이 회사에서는 법을 넘어서까지 이 인종차별을 빡시게 하네. 아씨 우리 안 타 하면서 흑인들의 시위, 이 보이콧이 시작된 겁니다. The boycott lasted 381 days. 그 보이콧이라 말이 됐을 때 이걸 뭐라 해야 되노? 그 불매운동, 거부운동. 그 거부운동, 불매운동은 lasted, 지속되었습니다. 381일이나. 1년 넘게 지속된 거죠. 그럼 분명히 이 버스 회사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줬을 겁니다. 어쨌든 381일이나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ended, 끝났습니다. 보이콧은 언제 끝나게 되었느냐? 1956년 12월 20일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 1956년 12월 20일은 뭐 했던 날이냐?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관계부사를 몰라 내 수업 때는 안 들었어. 서윤쌤 시간에 여러분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관계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꾸며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관계대명사와 비슷합니다. 그냥 뒤에 나오는 게 앞에 나오는 시간 따위를 꾸며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1956년 12월 20일에 대한 그 부가 설명입니다. 이때는 뭐 했던 해냐? 미국의 US Supreme Court. Supreme Court 하면 제일 높은 데 말하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ruled, 판결한 겁니다. 저지라고 이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뭐라고? The segregation law. 그 분리 법안, 인종차별 법안이 was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하면 헌법이고요. 그러면 constitutional 하면 헌법적인이 되겠죠. 근데 un이니까 헌법적이지 않은, 즉 위법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위법적인. 위법적이다? 잘못됐다 이거죠. 그럼 요거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 불매운동은 381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 그 연방 대법원이 차별 법안은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판결 내렸던 1956년 12월 20일에 끝이 났습니다. 와, 장난 아니죠. 인종차별법이 끝난 위법이다 한 건 현재 인종차별적인 거 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 팍스 아줌마의 양보 안 해, 나 불의에 맞설 거야 했던 그 하나의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거죠.
The ruling sparked many successful non-violent civil rights protests. 그 판결은 spark, 원래 불꽃이죠. 불꽃을 일으키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불꽃을 일으키다, 즉 촉발하다입니다. 촉발하다, 유발하다. 뭐 trigger라고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보통 많이 쓰는 cause나 bring about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 판결은 무엇을 촉발했느냐? 많은 성공적인 비폭력적인 시민권 저항운동. 그 저항운동이라고만 표현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저항운동이라면 좀 확 와닿지는 않고요. 데모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데모. 적어줄게. 저항운동이니까 즉 데모. 이 대법원의 판결은 많은 비폭력적인 시민권을 위한 데모, 성공적인 이 비폭력적 시민권 데모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야 차별법 이거 잘못됐어. 너네 이제 흑인, 백인 차별하는 거 법으로 이래 하지 마. 라고 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때 당시에 흑인이나 유색인종들 차별당하던 유색인종들의 사람들이 야 언제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네 아직도 우리 이렇게 법으로 차별하냐? 그런 데 있어. 안 된다 하면서 비폭력적,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시민권을 위한 데모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everything began with Rosa Parks' small decision on the bus.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시작된 겁니다. 뭘로부터? With Rosa Parks' small decision on the bus. 버스에서의 로사 파크 씨의 작은 결정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야,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우리 수업하면서 차별에 관한 이야기, 차별과 혐오를 하지 말자라는 많은 우리 수업을 했었죠. 여러 교과에서. 되게 그에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뭐 여성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게 미국도 엄청 심한 나라였죠. 오바마 같은 경우가 이제 전 대통령의 오바마 대통령이 참 그거에 또 상징이었죠. 흑인 대통령이라는 그 부분에서. 근데 그 생각해보면 이때 이 로사 팍의 작은 결정 하나가 차별 법안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결과를 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까 위에 나왔던 그 전에 있었던 차별들, 인종과 관련된 차별들, 뭐 주택이라든지 직장, 버스, 교육 이런 부분의 차별들이 완화되어졌을 거고, 그 결과 흑인의 대통령까지도 나오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죠. 이 내용 뭐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로사 팍이라는 사람이 로사 팍스 이 사람이 버스에서 불평등한 원래 그 전에 있었죠. 뭐 사실 여기 이제 전제는 인종차별적 법안이 있었습니다. 법안이 있었죠. 뭐 주택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법적으로 너네 유색인종 우리랑 백인들이랑 같이 안 돼! 라고 된 상황이었고요. 로사 팍이 버스 안에서 불평등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자기는 어쨌든 이 불평등한 법 안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더 그걸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근데 이 불평등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맞섰죠. 근데 이 맞섬의 대가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 체포의 결과로서 보이콧이 일어났고요. 이 보이콧의 결과로서 대법원에서 차별법은 한글에 써지는 잘 법안은 위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지 싶은데 헌법이 각 국가의 그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거죠. 헌법을 어긴다라고 되면은 그 헌법을 어기는 법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인종차별적 법안은 위헌이다라는 말은 인종차별적 법안은 헌법에 맞지 않다. 그 말은 무조건 인종차별적 법안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대법원에서 어쨌든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했고 그 결과 많은 유색인종들의 시민권을 높이기 위한 데모가 있었죠. 이게 데모가 있었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 결과 유색인종들의 시민권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향상되었다. 한 사람의, 한 여성의 작은이 어찌 보면은 어찌 보면 행동 하나로 보면, 야, 일어나서 자리 비켜주라 했는데 그냥, 아니, 싫은댕 하면서 안 일어난 거. 그거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은. 되게 작은 거죠. 그것이 미국에 사는 유색인종들의 시민권을 높이는, 평등하게 대우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정말 이 글 주제처럼 작은 결정이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내용적인 부분은 요까지고요. 우리 요거 제주명동 요결권 간략하게 봅시다. 이거 예전에도 우리 했던 거라서 그냥 간략하게만 봅시다. 문장적으로 봤을 때 주어가 나오고요. 본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본동사의 목적으로 해당하는 대절 안에서 또 뭐 동사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온다. 요때 요 본동사 자리에 제주명동 요결권이라고 했죠. 제안, 주장, 명령, 동의, 뭐 있노? 하면 다 쓰기도 귀찮다. 몇 개만 씁시다. 요구, 결정, 등등등등등등등등. 요런 동사들은 우리 이전에 했기 때문에 굳이 막 다 안 쓰겠습니다. 요런 의미가 나왔을 때 대절의 동사 안에는 should가 주로 생략이 되더라 라는 거. 해석은 당연히 should에 우리가 실제로 적혀 있기로는 should가 안 적혀 있지만은 should를 넣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게 이 대절 해야만 한다고 이 작은 주어가 한글 또 못 쓰네. 작은 주어가 동사 해야만 한다고 본주어가 본동사 하다. 이때 본동사는 제안, 주장, 명령, 제주명동 요결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문 봅시다. 우리 지난 학기에도 이 비슷한 예문 썼던 것 같은데, The teacher insisted that students should study harder. 이런 문장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본동사의 insist, 제안, 주장과 관련된 거네요. 이런 게 나왔다 하면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뒤에 여기에 should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그때 쌤이 말했는데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시제들을 잘 봐라고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본동사가 과거라면은 여기도 과거형이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원형이 쓰였죠. 원형이 쓰였다? 그럼 앞에 조동사가 원래 쓰였는데 생략되었다 라는 거. 혹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The teacher insist. 왜 또 글이 안 써지노? insist that she study harder. 요거 같은 경우는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였네. 그러면 이거는 현재 지금 주장한다겠죠.
지금이니까 요 뒤에 나오는 부분도 원래라면 she 3인칭 단수 나왔으면 studies가 됐어야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study가 나왔네? 뭔가 이상하죠. she하고 바로 study 나오는 거. 왜? should가 생략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주장한다. 물론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형이 주제가 쓰이고 둘 다 시제가 현재형이고 그리고 여기가 복수 주어가 온다면은 이거는 동사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insist라는 제주명동 요결권에 해당하는 게 나왔네, should의 생략 가능성이 있네 라는 판단을 하고 이 문장이 나온 앞 뒤의 맥락을 통해서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얘들은 should가 생략된 거였고요. should가 생략되었지만은 should의 의미를 꼭 넣어줘야만 하는 거고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말했던 건데 뒤에 평서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평서문이 온다는 건 그냥 왔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말했을 때 이때 제일 차이가 큰 거는 요 본동사 부분이 원형이 아니라 인칭과 시제가 들어간다는 거. 비슷한, 요 위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예문으로 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이, 선생님 반의 학생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내가 딴 반에 가서 말하는 거야. 야, 우리 반 애들 어저께 밤에 전부 다 완전 막 12시까지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진짜라고. 이렇게 쌤이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The teacher insists. 내가 오늘 철자가 안 써주노. insists that the students, 그냥 더는 있고 없고 뭐 큰 차이 없습니다. studied harder. 위에 우리 요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요거가 아니네. 요거랑 비교합시다. 요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요거하고 하면 혹은 얘하고 비교를 하면 제일 큰 차이점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뒤에 나오는 부분 스터디에 원형이 아니라 시제와 인칭이 들어갔죠. 지금 일단 시제가 들어갔죠. 그럼 요 경우는 그냥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미 발생한 사실. 우리 평서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는 해석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했다 라는 것을 선생님이 주장한다. 아니면 요거랑 좀 얘랑 비교해 볼까? 얘랑 비교하려면은 보자. The teacher insists. 선생님은 지금 주장합니다. 뭐라고? 내 학생들 중에 딸내미 하나가 있는데 얘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얘랑 요 문장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는 study냐 studies냐 차이밖에 없죠. 인칭이 들어갔죠. 시제가 들어갔죠. 시제가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평서문, 즉 이미 발생한 사실입니다. 그녀는 지금 더 열심히 공부한다. 요즘 마음 잡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 라고 선생님이 주장한다. 그래서 이 부분 제주명동 요결권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동사 자리에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should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뒤에 나오는 목적절의 동사 앞에 그래서 해야만 한다고 라는 의미를 넣어서 그러니까 대절 해야만 한다고 동사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
요게 기본인데 가끔씩 뒤에 나오는 동사에 시제와 인칭이 붙어 있다. 만약에 시제와 인칭이 붙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should 생략이 아니라 뒤에 있었던 진짜 했었던 사실을 제한 주장 명령한다. 그때는 뭐 제한 주장 명령이라보다는 그런 사실을 그냥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했습니다. 로사 파크 이야기 여기 좀 감동적이고 위대한 이야기였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